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. 작년 8월 이후에 2500선을 회복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외국인도 지금 매수세가 만만치 않고 시장 분위기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. 고객 예탁금도 많이 늘어나고 특히나 2차전지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명확한데요. 이렇게 핫한 분위기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핫한 종목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투자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늘 배당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핫할 때는 배당주가 살짝 소외되기도 합니다. 배당주에 묶어놨던 돈들을 빼서 핫한 종목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배당주가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빠지기도 하는데요. 어찌됐든 배당주 투자를 이제 좀 처음 시작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 뭐부터 해야 돼요?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이런 부분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세금을 좀 덜 내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시고 계좌는 어디서 투자를 하세요?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을 가끔 있었는데요. 배당주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경우에도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은 꼭 갖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. ISA나 연금저축, IRP 요 세 가지는 꼭 갖고 가셔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? 혹시 처음 들으셨다고 하면 오늘 저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보시죠. 비과세나 분리과세, 세액공제, 과세 이연 등 이 세금에 대한 혜택들을 충분히 받으면서 세금도 아껴서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써야 되는 거고요. 어디부터 납입을 할 건지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. 목돈을 만들어서 나는 인출해서 나중에 집을 살 거다, 뭘 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ISA부터 하셔야 될 거고 나는 연말정산 때 조금 혜택도 받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현금 흐름을 좀 미리 지금부터 만들어 놓겠다. 어차피 그 돈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이나 IRP 쪽에다가 먼저 적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사실 세제 혜택으로 따지면 연금저축이나 IRP가 훨씬 더 좋고요. 물론 세 가지를 연계해서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. 일단은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ISA 계좌를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해서 그동안 이제 얘기를 좀 안 했었는데요. 이 ISA 계좌는 무조건 뭔가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갖고 계셔야 되는 계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세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셔야 되는 건데요. 일단은 우리나라의 19세 이상,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도 상관없고요. 혹시나 이제 좀 그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하신 분들은 만 15세에서부터 19세까지 근로소득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직전 3개년 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걸 계좌를 못 만들거든요. 그런 이제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납입 한도는 가입일 당해년도부터 연간 2천만 원이 가능합니다. 총 1억까지 가능하니까 5년까지 이제 납입을 할 수 있겠죠. 미불입 한도,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1천만 원밖에 납입을 못했다 그러면 다음 년도 2월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쭉 2월을 해놨다가 막판에 넣고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일단 계좌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. 총 납입 한도 1억 원은 가입했던 이제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의 한도를 합산해서 하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편입 상품은요, 이게 이제 ISA도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, 이제 은행 쪽에서 가입하는 것들은 예적금도 가능하긴 한데, 우리는 이제 주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, 국내 상장 주식이나 펀드, 파생결합증권, ETF, ETN 상장 펀드, 이런 것들이 다, 투자가 가능합니다. 이게 또 재밌는 게, 손익통산이 가능하거든요. 손익통산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, 이익 난 것과 손해 난 거 다 합쳐서,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익 난 거에 대해서만 나중에 세금을 이제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예적금이나 펀드, 파생 결합증권, 상장 주식 이런 것들 이제 물론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2년 미뤄졌잖아요. 이제 그때 가면 더 좋은 방법이 될 텐데 어쨌든 양도 차손도 감안해서 이제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손익통산을 해서
세금을 매기고요. 상품 간에도 교체가 가능합니다. 의무 가입 기간이 대신에 3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3년 안에는 나 돈 안 찾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, 만기는 제한이 없습니다. 하지만 이게 이제 소득세에 대한 것들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면 그 소득세를 토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부과를 받는 거죠.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거죠. 세제 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총 급여액, 연봉이 이제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3,8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. 그러니까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. 이걸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거든요. 이제 소득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이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서민형으로 가입하시면 되고요. 아까 그 4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, 이제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9.9% 분리과세를 합니다. 분리과세라는 게 아까 뭐 종합소득세 막 얘기했잖아요.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9.9%만 딱 내고 나면 끝납니다. 그러니까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. 이제 지방소득세나 이런 거 다 포함하고 농특세는 배제하고 주식 거래할 때 거래세는 이제 부과가 되니까 이건 참고하시고요. ISA 유형이 1임형, 중개형, 다음에 뭐 신탁형도 있는데, 여기서 이제 얘기할 거는 1임형과 중개형이거든요. 1임형은 이제 전문가한테 1임해서 대신 운용하는 거고요.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거거든요. 이제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중개형으로 하겠죠. 제가 살 종목들 정하고 투자하고 할 거니까. 이제 절세 효과를 활용해 보면 순이익 200만 원, 뭐 경우에 따라서는 400만 원까지 아까 비과세 된다고 말씀드렸고, 초과분은 9.9%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고요. 예적금이나 뭐 이런 부분도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 근데 이건 이제 은행 쪽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거고, 우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되니까 이걸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. 일단 이 한도 내까지 투자할 때는 1순위로 이거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3년 만기가 된 다음에는 연금저축 펀드나 IRP에다가 이제 이체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최대 300만 원까지, 그러니까 이체 금액의 10%에 해당하는, 근데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또 해줍니다. 뭐 한 번 뭔가 혜택을 받았는데 또 세액공제를 또 받거든요.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들은 이듬해 인출이 가능합니다. 이제 3천만 원 넣었을 때 2,700인 거고, 뭐 1억을 넣었다 그러면 더 되겠죠. 하지만 이제 IRP 같은 경우는 55세까지 인출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진행하셔야 되고요. 최대 1억 원까지 그냥 계속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내가 이 안에서 계속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걸 계속 갖고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. 그리고 아까 이제 저기 IRP나 연금저축에 이체할 때는 다 매도를 한 다음에 현금을 옮겨야 되는 게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도 본인한테 장단점을 잘 따져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얼마나 이득이 되나 이제 뭐 따져보면은, 배당 소득이 만약에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소득세가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빵원이고요. 일반형은 이제 200만 원에 초과된 100만 원에 대해서 9.9%니까 99,000원. 근데 이걸 일반 계좌에서 운영하면은 46만 2천 원을 내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세금 덜 내고서 그 덜 낸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운영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ISA 계좌의 굉장한 장점입니다. 이 부분을 뭐 IRP랑 연금저축이랑 연계해서 하면은 더 효과가 좋아지는데,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. 이렇게 이제 ISA 계좌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배당주 투자를 직접 하시는 방법, 아니면 ETF 같은 걸 사서 하시는 방법, 뭐 펀드를 운영하셔도 좋고, 어쨌든 여기서 이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, 우리는 이제 배당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배당금이 나오는데 세금이 안 붙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일 먼저 한번 써보십사 하고, 일단 ISA 계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. 다음번에는 연금저축이랑 IRP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ISA나 뭐 연금저축, IRP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